지난 시간에는 이제 안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뇌와 척수가 안몸이라면 이 피부 요 피부를 이루는 요 경계선들 요것들이 이제 바깥몸이에요. 요게 바깥몸이고 또 이 안몸에서 이제 파생된 장부들 이렇게 이제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비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요 장부들까지 다 이게 바깥몸이죠. 선비요법경에 보면은 이제 부정관을 통해서 바깥몸을 다 비워내죠. 뼈까지 다 없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그 공간 상태를 갖다가 인식하는 게 이제 선비요법경의 그 신념초관법이고, 지금 이 보수관에서 하는 이 신념초관법은 부정관이 아니야. 이거는 긍정관이에요. 긍정관으로서 이 바깥몸 자체를 무심처로 삼는다. 그리고 이 앞몸 자체를 무념처로 삼는다. 결국에는 바깥몸의 무심처와 안몸의 무념처가 서로 마주보는 이것이 능연이죠. 안몸의 무념초와 바깥몸의 무심초가 서로 능연해서 마주보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법념초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몸과 바깥몸을 서로 마주 볼 때 무념 무심으로, 그래서 요 자체가 본성을 이루는 거죠. 몸으로서 본성을 이룬다. 육군원통에서는 신근원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안몸과 바깥몸을 서로 능연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법념처관이에요. 이 법념처관을 행하면서 안몸과 바깥몸을 갖다가 밖으로 확장시켜 간다. 그게 이제 보수관의 마무리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바깥몸의 인식은 이 엄지, 검지, 이 3, 4, 5지, 이 5손가락에 바깥몸 전체의 감각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5손가락의 감각을 가지고 세부적인 바깥몸 영역을 세세하게 관찰해가는 이제 그런 보수관이 있고, 발성을 통해서 안몸을 갖다가 울려가지고 안몸 자체가 무념처가 되도록 만들어간 보수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저번 주에 우리가 바깥몸 수행을 잠깐 해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일단은 그 안몸 인식까지 하고 나서 바깥몸 수행과 안몸 수행을 갖다가 같이 달아서 병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개념을 이해해 주는 데서 우선은 좀 만족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수행은 우선 안몸 수행부터 하고 나서 다시 바깥몸 수행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안몸을 이루는 이 뇌와 척수는 평소에도 이 안몸은 이렇게 멈춰 있지 않아요. 1분에 12회 1분에 12회씩 요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꿈틀 또 꿈틀 1분에 12번을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 스스로도 운동을 하고 있어. 얘는 강력하게 자극을 해서 의도적으로 안몸을 갖다가 울려주고 내가 원하는 영역까지 안몸을 갖다가 억제시켜서 이 무념을 갖다가 조장해낸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업식, 망상 전부가 다 안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은 없어지지 않죠. 그죠? 안 없어져. 왜 그러냐면 얘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얘를 억제를 시켜주면, 신경을 억제를 시켜주면 생각이 안 일어나. 우리 호흡하고 발성 저녁 수련 시간 때 해보면 생각 안 일어나죠? 신기하지? 이렇게 쉬운 걸. 진짜 쉬운 일이에요. 무념무심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발성 수행을 통해서 소위 무념무심을 만들어내고 이 무념무심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도록 해줌으로써 불념한다. 또는 염불한다. 그거예요. 염불, 불념, 본래 염불이라는 것은 불념처 관해서 유래된 얘기예요. 부처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상태를 갖다가 이제 구현해내는 거죠. 이 뇌와 척수를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발성으로 쓰는 것이 이자 발성이 이 이자 발성의 이게 뇌와 척수를 상징해요. 이게 사람 인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한글에서 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사람이 원, 이응이죠. 이거는 본성을 뜻해요.
사람이 본성을 갖추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거죠? 이게 바로 그 진여인이에요. 그 이자 발성으로 안몸을 이루고 있는 뇌와 척수를 전체적으로 자극한다. 안몸은 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크게 안몸은 이렇게 세 분절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절로 안몸을 나누어서 이 이자벌성으로 안몸을 갖다가 이제 깨우는 그런 수행이에요. 우선 발성, 이자 발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자 발성이에요. 요 이응으로 이렇게 이 이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안몸 전체를 자극해요. 혀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입천정을 혀 중간으로 자극해서 이렇게 올려준다. 자, 같이 해볼까요? 혀를 이제 이렇게 입 중간으로 입 천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영의 몸을 깨우는 소리. 내 영혼 중에서 영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아주 간절하게 불러야 돼. 보고 싶다. 너 어떻게 됐나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자. 지금껏 내가 너랑 살았는데 너를 모르고 너를 도외시하고 살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응답을 좀 줘봐. 이런 마음으로. 자, 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이 하면서 앞몸이 머릿속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그 이 하는 그 진동이 저 배꼽 맞은편 여기가 배꼽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배꼽 맞은편이에요. 배꼽 맞은편 요 등 허리 이렇게 쏙 들어간 자리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그 황정자리예요. 거기까지 진동이 내려오는 걸 느껴야 돼. 예. 그 부르는 소리 이하고 부르면 반응을 해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앞몸이 올려지고 난 다음에 그 여운을 그 앞몸의 그 영역에서 느껴보세요. 이발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앞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은 다음에 그 앞몸의 그 상태 어떤가? 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앞몸의 여운을 느껴보고 한 번 더. 앞몸의 여운을 느껴보고 우리가 수상관을 할 때는 미심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중앙기점으로 들어갔고 그 시상기점에서 텅 비워진 그 공간감으로 시계 바탕을 인식했잖아, 그죠? 수상관에서. 근데 지금 이 이자 발성은 뇌와 척수 전체를 시계 바탕으로 만드는 거야. 본래 그게 시계 바탕이니까 제가 머리골숙만 시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척수까지 전체적으로 시계 바탕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무념처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앞몸의 느낌. 한 번 더. 안몸의 느낌. 이 안몸의 느낌이 곧 무념이에요. 한 번 더. 안몸의 느낌. 자, 이제 호흡을 들이쉬는데 백회에서 나선으로 숨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요 황정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숨을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고 하면 나선 호흡으로 이렇게 숨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호흡이 나선 호흡으로 이렇게 뇌와 척수를 전체적으로 관통을 하면 여기서 이제 무념이 형성이 돼요. 숨을 들이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바가 분비된다 그랬죠? 그죠? 가바 분비. 이게 피질 억제 물질이에요. 피질 억제 물질이다. 요 경로가 이제 피질 척수로라는 전체 신경 경로인데
피질 척수로 대뇌 피질 6단에서 시작해 가지고 척수 전체로 주행하는 신경 경로 그거를 갖다가 피질 척수로라 그래요. 호흡을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면 피질 억제 물질인 가바가 분비되면서 피질 경로가 다운이 돼. 그러면 이 피질이 억제되면서 무념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그저 그 상태를 나는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어 주면 그렇게 무념이 저절로 생겨 있다. 그럼 나는 그 상태를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무념이 형성된 안몸을 다시 이발성으로 울려주는 거예요. 강하게 때려주는 거죠. 신경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억제돼 있는 거예요. 안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어. 근데 숨을 쭉 들이쉬면서 가바가 쫙 분비가 돼가지고 억제가 돼 있으니까 막 엄청 답답해요. 그때 발성을 이 하고 올려주면 막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도파민을 갖다가 쫙 분비를 해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 세포들이 뇌신경 저 세포들이 전부 다 문을 열어. 도파민은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무념으로 쫙 억제돼 가지고 막 싫어 하고 있는데 발성으로 해 가지고 도파민을 쫙 분비시켜 주니까 세포들이 문을 쫙 여는데 세포들이 문을 쫙 열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보의 유입이 급속도로 빨라져요. 순식간에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포가 빨아들이는 정보가 뭐냐? 무념이요. 이하고 발성이 끝난 다음에는 뇌파가 세타파로 바뀌어져 있어요.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세타파에 대한 자각과 무념에 대한 자각이 세포가 문을 열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수련을 했는데 이게 남은 게 없어. 어디가 나도 이게 안 돼. 왜 그러냐? 다시 넣어주질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인식한 지금의 무념무심을 다시 이 앞몸과 바깥몸이 기억해서 지들 스스로가 무념무심이 체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호흡과 발성을 병행한다.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이 무념무심이 아예 유전적 형질로 내재되도록 해줘요. 그게 이발성이 이제 무념무심을 유전적 형질로 내장되도록 해주는 발성이에요. 자, 호흡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죠? 걔들을 답답하게 해줘야 돼요. 자,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황정까지 숨을 들이쉬고
이발성해요. 내쉬고 잠깐만요. 내쉬고 들이쉬고 난 다음에 이발성 하세요. 자,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고 이발성. 안몸의 무념 상태.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고 이발성. 안몸의 무념 상태.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고 이발성. 하실 수 있겠죠? 눈, 귀, 코, 입, 몸, 생각. 이 의식이 갖고 있는 그 탐착적 성향 또는 유희적 성향, 이것은 안몸에서 비롯된다. 안몸이 육체에 깃들면서 저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안몸이 육체에 깃들게 된 거는 스스로 생명의 고유진동수가 높아지면서 혼을 이루던 물질 공간이 수축되면서 세포 구조물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세포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답답하니까 그 답답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의식 경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몸의 그 성향이 눈으로 드러나. 안몸이 추구하는 거는 유희예요. 재미야. 그러니까 눈으로 재밌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탐진치의 탐, 그것은 안몸의 세포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안몸의 세포적 성향을 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안몸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안몸을 저렇게 무념으로 발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 아까 말했던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돼요. 이 재미에 앞몸이 길들여지면 눈은 별로, 귀도 이제 별로요. 어? 제일 재밌는 게 이해하는 게 제일 재밌어. 다른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 아주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길들여지고 훈습되어졌는데 그것을 이제는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앞몸이 갖고 있는 정보가 눈으로 드러나니 본다가 되는데 그 보는 거를 제도하고 그 앞몸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귀로 드러나니 듣는다가 되는데 이제 그 듣는 거를 제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몸 수행과 바깥몸 수행은 본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육군 원통의 바탕이 돼요. 본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사마타와 선나의 주체가 된다. 안몸은 사마타의 주체가 되고 바깥몸은 선나의 주체가 돼요. 그로서 이제 능연을 하면서 본성을 깨닫는다. 처음에 우리가 일상관에서 이제 해를 표상으로 삼아서 심의 바탕을 인식했고 무심을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물의 그 수상을 표상으로 삼아서 식의 바탕을 인식하고 무념을 인식했죠. 그 무념무심을 서로 비춰보면서 능연을 했고 그로서 본성을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상관을 표상으로 해가지고 본성의 그 간극, 그 정멸상을 갖다가 인식해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곧 삼보를 인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관으로 와서는 심식의 바탕으로 본성을 이루었으니 이제 몸을 이루는 앞몸과 바깥몸을 대상으로 본성을 자각해서 몸의 제도를 행하자. 그게 신근 원통이에요. 몸을 이루는 그 구조물을 통해서 본성을 자각하는 것. 소위 앞몸과 바깥몸을 통해서 연부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신근 원통이다. 이미 자기 안에 성스러움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성스러움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그렇게 갖추어져 있어. 있는 거를 보고 그 있는 것과 친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생명이 갖추고 있는 성스러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무념무심으로서 본성의 성스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아름답게 깃드는 거예요. 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상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성스러움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기 위한 그 성스러움은 그것뿐이다.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아름답게 깃들 것인가? 또 어떻게 상대가 내 안에 아름답게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본래 내 안에 갖추어진 그 성스러움을 인식하고 그것과 친숙해지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앞몸의 구조가 어떻고 바깥몸의 구조가 어떻고 뭐 처음엔 좀 개념이 생소하니까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저런 공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생소해요. 근데 자꾸 듣다 보고 저것이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이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일상화가 되어 있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어디서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 보는 것이라야 무엇이 어려운가? 느끼고 보는 것이 미해지면 한 번씩 이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부처님의 반쪽을 보는 건데, 앞몸 바깥몸을 다 그렇게 비춰볼 수 있으면 온전하게 부처님을 보는 거고, 앞몸에 무념처만 이렇게 해줘도 부처님 반쪽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때때로 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일을 하면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의 주체를 앞몸으로 삼아라. 내가 나를 느끼는 그 지점을 뇌와 척수라는 앞몸으로 삼아라.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아요. 고생하셨어요.